이번 시간은 구글 제미나이 3.0의 캔버스 기능과 노트북 LM의 기본기를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버스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캔버스 기능은 제미나이와 사용자가 서로 협업해서 하나의 작업을 완성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로 코딩이라든지 복잡한 문서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이 캔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고요. 웹페이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가격 비교라든지 보고서 작성 같은 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캔버스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컴퓨터 부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컴퓨터 가격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엑셀, 워드, 인터넷, 간단한 그래픽 위주 작업이 많고 두 가지 견적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의 경우에는 프롬프트 창 위쪽에 답변이 나오지 않고요. 우측에 이렇게 아예 창이 하나 생기죠. 캔버스는 이 창에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창은 어디서 보셨죠? 자, 앞서 우리가 이집트 상용 문자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옆으로 창이 하나 나왔었죠. 자, 이 경우도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둘 다 동일한 캔버스예요. 딥 리서치의 결과는 캔버스로 전환이 돼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앞서는 딥 리서치를 이용을 할 때 캔버스가 실행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아예 캔버스에서 요청을 한 거죠. 자, 업무용 PC 추천 견적이 나왔네요. 자, 옵션 1과 옵션 2가 나왔는데요. 옵션 1은 이런 사양으로 추천을 해줬고요. 옵션 2는 실속 경제형, 가성비 중심으로 추천을 해줬죠.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인텔과 AMD로 나눠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정확하네요. 가성비 중심 견적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 CPU에서 그래픽 처리를 하도록 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견적을 보여주고 체크리스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만들기를 누르면 이 결과물을 웹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말 그대로 코딩 작업을 통해서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인포그래픽은 좀 더 알기 쉽게 컬러와 이미지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인포그래픽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포그래픽으로 새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코딩을 짜고 있죠. 캔버스는 기본적으로 코딩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코드를 먼저 생성을 하고 미리 보기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업무용 PC 선택 가이드라고 나오고 데이터 분석부터 디자인까지 업무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PC 견적을 제안한다고 하죠. 자, 어떤 PC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대 효율성 비교 분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포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미래 확장성이라든지 내장 그래픽 성능, CPU 연산 능력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컬러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성능, 실속 경제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상세 견적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션별 추천 업무 비중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구매 전 필수 체크리스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다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X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열어보고자 할 때는 열기 버튼 누르면 다시 열리게 되죠. 캔버스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캔버스를 다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캔버스의 또 대단한 기능은 코딩 기능인데요. 이 캔버스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지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벽돌 깨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다는 기준을 가정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미리 넣을 필요 없고요. 일단 요청을 한 다음 결과물을 가지고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측에 캔버스가 나오게 되고요. 좌측은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제미나이가 코딩을 하고 있죠? 자, 완성이 됐네요. 벽돌 깨기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 시작 버튼도 나오죠. 위쪽에 보면 코드와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코드를 누르시면 지금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한 코드가 보이게 되고,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실제 적용된 화면을 볼 수 있죠. 자,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벽돌 깨기 게임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줬죠. 아래쪽에 있는 패들은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고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게임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벽돌 개수가 너무 작죠? 벽돌 개수를 늘려달라고 하고요. 이 공이 패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벽돌의 크기를 줄이고 벽돌의 개수를 늘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공이 이 패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수정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을 했는데요. 벽돌의 개수가 더 늘어났죠? 크기도 더 줄었네요. 자, 그 다음 게임 시작을 해서 공도 증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자, 공이 이렇게 패들에 부딪히면 자, 증가했네요. 그렇죠? 정신없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그대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지금 제일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외에도 좌측에서 우주선이 나오고 우측에서 적들이 나와서 총알을 쏴서 맞춘다든지, 또는 점프를 하면서 장애물을 피해가는 게임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디자인도 바꿀 수 있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입력창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코드를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제미나이와 사용자가 결과물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의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거기서 끝나게 되지만, 이 캔버스는 결과물을 완성한 다음 사용자와 제미나이가 서로 협업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 입력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이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이나 이미지, 코드를 첨부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노트북 LM이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노트북 LM은 구글 AI 랩스라는 구글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던 기능인데요. 이 노트북 LM이 최근에 제미나이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제미나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 우측에 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서도 노트북 LM을 이용할 수 있죠. 이 노트북 LM은 내가 업로드한 문서 또는 이미지, 웹사이트 주소, 영상 등을 이 노트북 LM에서 요약하고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노트북 LM은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내가 올린 파일에 대한 요약과 정리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노트북 LM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트북 LM으로 작업을 했던 이력들이 보이게 되죠. 이 이력들은 업로드한 파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 노트북 LM으로 실행한 결과물은 선택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자, 파일을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하면 그 파일이 입력창에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이 노트북 LM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글 크롬에서 새로운 창을 하나 엽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앱스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노트북 LM을 실행하시는 것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서 노트북 LM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노트북 LM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웹페이지 주소라든지 또는 사진, 웹사이트,
영상 등을 여기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 파일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소설을 업로드해서 해당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SF 소설이죠. 전부 영어로 되어 있죠. 업로드하는 문서는 영문, 한국어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업로드를 하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전부 변환을 해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소설을 업로드 해볼게요.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드롭하는 창에다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문서를 요약을 해주게 되겠죠. 내용이 길수록 요약하는 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기본적인 요약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소개 정도로만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만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추천 질문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노트북 LM은 내가 업로드한 문서 내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이 나올 일은 거의 없죠.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 파일을 올리고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과 요약을 요청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소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보시면 오디오 오버뷰부터 데이터표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오디오 오버뷰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두 명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내용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듣는 것만으로도 이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AI 오버뷰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AI 오버뷰를 이용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게 돼요. 자, 완성이 됐는데요. 시간상 제가 미리 AI 오버뷰와 동영상 개요까지 같이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AI 오버뷰부터 볼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또 우리가 만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서 씨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발췌본에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주의 우리뿐인가 하는 그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굶주림은 그냥 일상이고 밤에는 표범한테 동족을 잃는 공포에 시달리고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아버지가 밤새 죽어도 슬픔조차 제대로 못 느끼는 걸로 나오죠. 네, 그냥 하이에나에게 시체를 던져주는 게 전부라니. 이건 뭐 생존이라기보다는 그냥 멸종을 하루하루 미루는 느낌? 대단하죠. 자, 이 내용을 실제로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노트북 LM의 AI 오디오 오버뷰고요. 자, 그 다음은 동영상 개요도 있죠. 이 동영상 개요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해당 내용을 영상과 나레이션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동영상 개요도 플레이 해볼까요? 자,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 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네, 오늘은 뭐 다들 아시는 정말 공상과학 소설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바로 아서 씨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인데요. 이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클라크는 시작부터 우리를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시간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의 내용을 나레이션으로 영상과 같이 알려주죠. 이때 음성은 사람이 말하는 나레이션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나레이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영상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 기기에 저장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디오 오버뷰도 마찬가지죠.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공유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웹사이트 주소를 올리고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드에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대담한 내용인데요. 이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노트북 LM에 붙여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링크를 복사하겠죠.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노트북 LM에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간 다음 웹에서 소스를 검색하세요 칸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 내용을 노트북 LM이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40분 분량의 영상인데 바로 정리를 해주죠. 자, 그 다음 이 내용으로 보고서도 생성할 수 있고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마인드맵, 플래시카드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AI 오디오 오버뷰와 동영상 개요는 앞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선택하면 어떤 형식의 보고서로 만들지 물어보죠. 학습 가이드라든지 블로그, 게시물, 브리핑 문서, 정책 제안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제 탐구 보고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포그래픽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생성합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인포그래픽부터 볼까요? 자, 인포그래픽은 여러 가지 도표나 이미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제목과 내용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40분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간단하게 인포그래픽으로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일일이 영상을 다 확인을 하고 이미지도 찾고 문구도 정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고서죠. 자, 보고서 눌러봅니다. 그러면 제목과 서론, 1부, 2부, 빛과 그림자, 3부, 결론까지 완벽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은 문서나 책의 분량에 상관이 없고요. 영상의 길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영상이라든지 문서, 책, 웹사이트를 정리할 일이 있는데요. 이럴 때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간단한 문구 한 줄로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